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4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개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개수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인 개수와 원령 미토에 대한 상관관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반대로 음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반대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고 반대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남자를 양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음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음양으로 나누게 돼서 음양이 서로 반대되고 서로 적대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남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요. 남녀가 서로 싸운다라고 이렇게 놓고 서로 적대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요즘 뭐 페미니즘이 뭐니 해가지고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남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지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이 더 선명해 보이는 것이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선이 좋고 악이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선악의 개념,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대 일본, 즉 일본하고 지금 한국하고 좀 경제적인 어떤 문제 가지고 크게 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이고 일본을 악이라고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경제 교류 잘 하고 이럴 때가 있었죠. 이때는 일본이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서로 관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없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관광도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품도 우리나라가 많이 샀죠. 솔직히 일본 제품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품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일본 것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의 관계가 딱 해서 서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어떻게 돼요? 상반되니까 교역이 딱 끊기죠. 그 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하고 선명하게 선이 딱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있어야 서로 음과 양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서로 적대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한 어떤 이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어떻게 돼요? 이슬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큰 규모의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 비라든가 이슬 내지는 옹달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작은 물이면서 가장 중요한 개수의 핵심 뭐냐면 청징해야 한다. 즉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그죠? 그다음 맑음,
이것이 개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생각할 때 음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와 그 다음에 우로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즉 두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그냥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핵심은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토가 무기토뿐만 아니라 진수중비토, 토가 잡난하면, 잡난이라고 하죠. 잡난하면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관에 무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기 때문에 개수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바른 남편이고요. 바른 직장 같은 것에 해당이 돼서 개수한테 좋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육친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만 정관, 편관으로 나눴기 때문에 정관은 좋은 것이고 기토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개수의 입장이라고 하는, 즉 기준이 다른 것이죠. 육친론적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땐 정관이 좋은 것이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일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개수를 어떻게 했대요?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임 갔을 때 소고기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서 핏기만 살짝 가시면 아주 그냥 개눈감치 듯이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죠. 너 바보냐고. 비싸기도 소고기가 더 비싸고 돼지고기는 기름기도 많고 잘못 먹으면은 배탈도 날 수 있는데 너도 소고기를 먹어라.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뭐예요? 나는 소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찜찜하고 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좀 이상한 고리타분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이 맑고 깨끗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다른 일간들이 야 대충 살아. 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걸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너도 그냥 대충 좀 조금씩 수지청증 무하고 인지차증 무도라고 해서 물도 적당히 좀 들어와야지 고기도 이렇게 꼬이고 살 수 있다 한다라고 하면 개수는 어떻게 돼? 약간 짜증이 나죠.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살 뿐인데 왜 너네들이 자꾸 왈가왈가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서, 모든 것들은 일간의 기준에 맞게 배합이 되어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개수 일간을 갖다가 간목의 기준으로 배합을 한다거나 개수를 갖다가 무토의 기준으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배합인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더라도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되는 것이고 너네는 비싼 소고기 먹으면 되는데 나는 그 대신에 소주 안 먹고 나는 비싼 양주 먹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다? 즉 일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간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사주를 올바르게 판명할 수 없는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주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어떻게 됩니까? 발전할 수 없다. 좀 더 깊이 있는 사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잡다한 이론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기본적인 이론을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거기다 대고 약간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골격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잡다한 이론을 자꾸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히려 혼동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밴드에서 어떤 분이 책을 올려놨는데 그 책에서 명리 이론들을 설명했는데 정통 이론하고는 약간 좀 많이 배치되는 이런 이론들을 설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로 나 같으면 이런 책을 절대 읽지 않겠다라고 댓글을 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만, 요즘 새로 나온 이론들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맞지 않는, 물론 그것도 뭐 내 기준이겠지만 그 사람 책 쓴 사람이야 뭐 어떻게 그 자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책을 썼겠지만은, 그렇죠. 정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오랜 동안, 긴 시간 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좀 지금까지 답습되어 오면서 내려온 것인데, 지금 새로운 이론들은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많은 임상 내지는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를 약간 미지수인 것 같고요.
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공망 같은 거, 뭐 신살, 백호, 대살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주 보는 것은 약간 깊이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또 이게 3000% 빠졌는데 하여튼 개수라고 하는 것, 제 일간이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원령이 그 다음 중요한 것, 일간과 원령을 비교해서 나머지 글자의 어떤 배합을 맞추고 울로, 즉 대운이라든가 세운이 어떻게 돼요? 그 사주 원국에서 모질한 것을 보충해 주면은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좋은 울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원국 자체가 깨져 있는데 울로 자체도 판고한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좋지 않고 울로가 좋지 않다. 즉 사주가 좋고 울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쉬운 말로 뭐 부귀라든가 명예라든가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하면 중화가 깨지거나 어떻게 돼요? 울로가 평탄치 못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좀 어렵고 평탄치 못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주 원국과 대운이라고 하는 분석 굉장히 중요한데 단편 논리식으로 글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지양, 즉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거 다 기억 문제 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상반월과 하반월 나누는 기준은 대서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7월 23일 날 대서절이 들어왔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데 지금이 벌써 날짜가 올해 많이 됐습니다. 7월 23일이 지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반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반월과 하반월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상반월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5월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주 보는 간법이 5월과 같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5월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미월이지만 5월같이 화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대설절이 지나면서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뭐 금수가 많다라고 보이는 거지만 지금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기운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일단 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 원래 이제 있는 글자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더 승왕해지는 거니까 화가 왕할 때보다 금수의 기운이 왕할 때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많게 되면 이때는 한습이 가중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서절이 지나면 이전에는 5월과 같기 때문에 상반월 같은 경우는 5월과 같기 때문에 화가 왕한 것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반월 대서가 지나게 되면 이때는 화의 기운은 많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토왕절 4개월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지지로 진술 축 미월이 이게 다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5월에 태어난 것과 같기 때문에 마치 개수가 5월에 태어난 간법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월은 어떻게 돼? 화가 가장 왕하고 뜨겁고 건조하다 그랬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로수, 비, 이슬 이렇게 해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날이 뜨거우면 금방 증발해 버리죠. 자, 우리가 한여름에 아스팔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방 같은 데서 이제 더위를 좀 식히기 위해서 그 아스팔트 뜨거운 데 위에다가 물을 쫙 뿌립니다. 그래서 겁나게 이제 물을 뿌리면 그것이 좀 오래 이렇게 지속되면 좋은데 그 뜨거운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뿌린 물은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더라도 한여름에 비가 내리더라도 비가 좀 충분하게 내리면 아스팔트라든가 이 콘크리트의 뜨거운 열기를 좀 충분히 식혀준다라고 하면 그 물기가 좀 오래 좀 있는데 오다가 그냥 조금 오다 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증발돼 버리고 오히려 습도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더 덥게 되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월의 상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뜨겁기 때문에 개수가 금방 증발되잖아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지지로 뭐 유금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금이라고 금이 인성이 있어서 술을 생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금만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금이 녹아버리죠. 소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다시 있어서 화의 기운을 약화시켜 줘야지만 금이 술을 능히 생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의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인성인 금이 있어서 생주를 받아야 되고 임수라든가 다시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이 인성이 술을 생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임계수가 없다고 해서 생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압을 받고 있는 데서 생을 하는 것과 억압이 없는 데서 생하는 것은 어떤 그런 공력의 차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하반월, 지금이 하반월이죠. 하반월인 경우에는 금수가 진기하게 되고요. 금수가 많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조후, 즉 상반월 같은 경우는 뜨겁기 때문에 조후에 대한 뜨거운 것을 식혀주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반월이 됐을 때는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것, 즉 조후에 대한 어떤 용도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만 있어서 술을 생주해 주면 되겠고요. 수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물론 지지로 미월이기 때문에 사오미 남방 화를 갖추거나 지지로 화가 많아서 화국을 형성했을 때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많은 것으로 봐가지고 그때는 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월 하반기에는 수는 크게 용도가 없고요. 그냥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미월의 하반월은 토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 투출한다라고 하면 그죠? 그거는 바로 칠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하거나 화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사주 보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는 뭐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늦여름, 즉 개하라든가 모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미월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향으로는 이거는 남서 쪽이 미월의 방향이 남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이것이 바로 개수와 미월의 어떤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토왕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겠고요.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개수가 미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중에 있는 기토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수가 무토를 보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기토를 보는 것은 이거는 칠살 내지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편관이라든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는 달라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도덕, 남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른 직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고요.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이와 같이 좀 관제구설 송사 뭐 이렇게 좀 안 좋고 무시무시한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칠살 편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화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보는 기본 틀이 되겠죠.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있으면 식신 제살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 있으면 상관 제살이 되는 것인데, 자, 식신 제살이든 상관 제살이든 제사를 하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간이 뿌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거나 을목이 있어서 제사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설교집 내지는 극설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극설교집, 극설교가 같은 말인데 뭐냐면 극과 설이 서로 교차해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오늘 명식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7살 편광격에 해당이 되는데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7살이 다시 투출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7살 편광격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 간목 이라고 하는 것 개수 입장에서 아니죠. 이건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상관을 가지고 기토를 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제살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미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미월령에 뿌리를 둘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개수일간은 매우 약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식신이라든가 상관, 즉 내가 발산하고 내가 생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금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뭐 해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주어야지만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능히 이 간목을 써서 상관제살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 이것이 간목이 아니라 일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제살이 되겠죠. 자,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간목은 상관이고요. 이거를 기토가 있으니까 요거는 7살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간목이 기토하고 합해서 갑기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갑기합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목이 기토를 어떻게 돼요? 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원격되어 있을 때는 제하는 공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갑기가 합해서 간목도 용도가 없고 기토가 용도도 없다. 이것은 어떤 경우이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첩신되어 있을 때는 갑기가 합해서 이거는 묶어버리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상관이 7살을 합해줘.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상관 합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관 합살, 상관이 살을 합해서 가는 것인데 이거는 합살이죠. 합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원격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합살이 아니라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합살과 상관 제살은 똑같을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거 7살이기 때문에 화살이 되느냐 제살이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죠. 오늘 같은 경우 딱 이렇게 국사가 이렇게 돼 있죠.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있어 7살격이 되는데 일지에서 유금을 보고 그 다음에 월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7살이 인성이 금을 생하고요. 금성이 다시 개수를 생하게 되니까 이거는 제살이라기보다는 살인상생이 되었다. 즉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7살이 있는데 인성 요것이 신금유금이 다 나한테 인성 그것도 약간 편인이지만 인성에 해당이 되고요. 살이 인성을 생하고 그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해서 서로 상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살인상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는 해수가 있어서 개수가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국세는 살인상생 해주는 국세이나 기토가 있어서 살인생생된다 하더라도 약간 수가 어떻게 돼요? 약간 탁해지는 것은 약간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녹을 얻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임수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겁재를 보게 되죠. 자, 미월이라 하더라도 미월과 기토만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 신금, 금, 다시 수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대서절 이후 하반월이라고 하면 이거는 금수가 많아진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삼복,
한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칠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인 상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장애가 되진 않지만은 오히려 잘 보시면은 이거는 원래는 개수 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칠살이 투출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 간지에서 금수를 다시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이 일간이 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왕해져서 삼복생환이 됐기 때문에 화를 치용해서 화로 조후해야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미중정화 가지고는 조후하는 공정이 좀 떨어지고요. 뭐 뿌리가 있는 병화 같은 것이 한 점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은 미중정화가 있어서 공정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금수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동남 목화향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화의 기운이 좀 있어 주어야지만 조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개축시를 보게 되면 개축시는 어떻게 됩니까? 유금이 있고요.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유축, 반합, 회국하죠. 반합, 회국 하게 돼서 금이 왕해지게 되겠고요. 신금이 더 세력을 얻게 되니까 뭐 살인 상생하는 데는 문제될 바 아닌데 어떤 분들도 이거를 충미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건 충미충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유축이 반합 회국에서 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하고 합해서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다시 임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자, 하반월에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도 화를 용신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후해야 되는, 즉 한기를 약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으면은 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수가 7살 어린 미월에 태어나서 7살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7살이 있을 때는 화살을 할 것이냐 제사를 할 것이냐를 제가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금도 투출되어 있어서 살인 상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살인 상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하게 되면 그냥 우선하는 것이 살인상생을 우선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월지 자체가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지 자체가 일간이 약한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개수를 생수 즉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래는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금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인 상생이 된다 하더라도 토의 기운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 좀 물에 있는 약간 부유물질을 목으로서 약간 걸러준다라고 하는 것, 즉 약간 목으로서 개수를 약간 보좌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지, 일단 살인 상생했으면 이것이 좀 더 우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신금이 없었다고 하면, 신금이 없었고 이래서 다른 곳이 올 수는 없겠죠. 물론 이걸로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수가 금이라든가 수의 뿌리를 두는 전제 조건에서 간목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살인상생 격으로 놓고 보고 간목으로서 물이 탁해진 것을 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진씨,라든가 정사무호, 기미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물론 병진씨 같은 경우는 진토하고 유금하고 합을 해가지고 금이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금수가 왕해지는 중간에 병화가 있으니까 약간 한습을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이거는 화토가 다시 가중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신금으로서 화살한다 하더라도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화살이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 가지고는 영양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 일간하고 무토하고 서로 합하려고 하는, 즉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개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화를 용신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주국세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